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자, 불법 동영상 소지 징역 1000년, 이 총기 난사범은 징역 3318년, 그리고 이 라는 범죄를 저지른 이는 징역 3만 년. 자, 방금 보신 이거 미국에서 실제 선고된 징역 형량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2년 다크웹에서 영상 사이트를 운영하던 손정우 징역 18개월. 자, 그만 알아보죠. 신배님, 미국에서는 이렇게 징역이 10,000년이 넘게 선고되기도 하는데 뭐 어떻게 이런 계산이 가능한 거죠? 네, 일단 미국에서는 병과주의라는 걸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르면 이 범죄에 관한 형량들을 모두 다 합산해서 최종 형량을 선고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기분이 나빠서 사람들을 이렇게 한 대씩 패고 지나갔다고 칩시다. 뭐 100명을 때렸다고 치죠. 그럼 한 사람당 징역 1년씩 선고가 되면 징역 100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판례법 국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법전에 나와 있는 대로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사한 판례를 들고 와서 거기에서 비슷한 요소와 다른 요소들을 판단을 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면 형량이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해가 거듭될수록 형량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000년이 넘는 선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한 대씩 다 싸대기를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100명.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쳐지나요? 그냥 폭행을 저질렀다로 퉁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까 미국의 병과주의와 달리 흡수주의,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수주의라는 것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큰 죄 안으로 다른 죄들이 흡수된다라는 것이고요. 가중주의라고 하는 것은 방금 그 가장 큰 죄에 나머지 죄들을 참작을 해서 가중 처벌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상상적 경험, 실제적 경험 뭐 이런 어려운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빼고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죄를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판례법 국가가 아니고 성문법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형사 관련 법전에 정해져 있는 형량 안에서 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형량 산정하는 과정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이런 10,000년 넘는 선고는 절대 나올 수가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뭐 100명을 때렸다라고 했을 때도 가장 심하게 때린 한 명을 기준으로 일단 산정을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폭행의 상습성이 인정돼서 상습 폭행죄로 처벌되거나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100명을 1년짜리로 산정해서 100년 선고하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죠.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대 차를 충격해서 상대방 차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사망했어요. 이 경우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되는지 일단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중주의, 흡수주의를 채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게 만든 게 가장 심각하니까 위험운전 치사죄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위험운전 치사죄는 법전상으로는 법률상으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론상으로는 한 30년 정도까지도 이렇게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양형기준표를 살펴보면 최하 1년 6월에서 최장 8년 사이로 선고하도록 이렇게 권고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 양형기준표를 벗어나서 선고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만 대다수가 이 안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뭐 재물손괴죄라든지 아까 차량이 파괴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가중처벌하는 요소로 양형 요소로 약간 반영이 되는 그 정도가 되겠죠. 안에 사람이 2명이 죽었든 5명이 죽었든 이거 차이가 없어요? 8년까지인가요? 네, 그게 이제 8년이라는 게 가중해야 될 요소들을 다 반영했을 때 이제 8년이 꽉 차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람이 많이 죽었으면 많이 죽은 것도 가중 요소로 반영이 돼서 8년이 선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미국 법을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 주에 따라 다르긴 해도 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살인죄로 다스린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역시 또 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하 15년 징역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은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을 2명 죽였다라고 한다면 15년에서 3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차량 파괴된 부분, 재물손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1년씩만 해도 차량이 2대가 파괴됐다 그러면 2년을 또 플러스해서 32년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와 미국은 형량 산정 체계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어느 주에서 계란 한 알을 훔치면 징역 3일이라고 해봅시다. 말도 안 되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계란을 5만 알을 훔쳤어요. 그러면은 징역 15만 일. 계산하면 410년이 딱 되네요. 계산이 빠르시군요. 미국에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 미국의 병과주의에 대한 비판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주 경미한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 굉장히 중한 범죄 하나를 저지른 사람보다 더 형량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미국법, 한국법 어떤 게 좋으십니까? 뭐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법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많죠. 이번 영상은 어떻게 할까요? 미국 만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을까요? 미국 국가라도 불러야 되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미국이 이렇게 형량이 높기는 한데 가석방이나 감형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해가지고 많이들 풀려나서 실제 수용 기간은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